자, DTT라고 하는 것의 이제 약자인데 선생님들이 영어 이니셜 약자로 정답을 쓰시면 채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폐 같은 경우는 크게 대문자 이니셜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DTT 쓰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글 원문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환경 내에서 ABA 원리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책대로 또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 정도만 보시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약간은 조금은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흔히 구조화된 환경이라고 한다면 치료실, 그래서 각각 아이들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받는 그러한 예시가 주로 우리는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데, 즉 치료실에서 언어 치료 뭐 이런 이미지가 큰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연속 개별 시도의 시험 문제 사례는 자연스러운 환경인 교실에서 아이에게 지도하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구조화된 환경? 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교사가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 교실 안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언어 방법의 하나인데요. 왜 이걸 여러 번 강조하냐면 약간 이제 유특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유특을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일과인 이 학교 안에서 주어지는 활동들이 있어요. 즉 시간표, 교과 수업이 있습니다. 활동들이 있어요. 그 활동 내에서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하는 걸 같이 교수 방법으로 사례를 이렇게 지도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는 활동 중심 삽입 교수 이렇게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삽입 교수는 아이들과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이걸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단은 책마다 번역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다 보니 꼭 구조화된 환경이라고 해서 그걸 교실로 선생님들이 무조건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는 이건 치료실의 관점이 더 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치료실을 상대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이가 주로 접해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인 교실,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ABA라고 하는 게 이제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그냥 큰 틀에서는 결국 선행사건, 그다음 선행사건 혹은 그냥 자극,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반응, 정반응이냐 오반응이냐, 그에 따른 후속 결과, 그래서 강화냐 조금 더 교정적 피드백을 해주냐, 이런 것의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별 자극이라고도 하고요, 차별 자극이라고도 하고, 식별 자극, 차별 자극이라고도 해요. 자, 번역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여기 반응, 후속 결과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3단계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5단계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얘예요. 어떻게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단계는 얘다. 그래서 볼까요? 선생님들이 자극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뭐예요? 네, 자동차라고 해줬죠. 그래서 자극,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일까? 라고 자극을 주었어요. 그럼 아이가 여러 선생님들이 자동차 혹은 버스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자, 이거 가지고 놀아. 그럼 이게 결국은 후속 결과로 강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자극,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지? 이런 이제 발문들을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반응이라고 했을 때 과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확하게 지금 반응을 한 거고, 만약에 오반응 혹은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무반응일 때는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과라고 해서 잘못 발음한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과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와 맛있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과자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화를 주는 걸로 피드백을 해주면 되는 거지만, 오반응이나 무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이거 과자라고 말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흐름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선생님들이 나중에 뭐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하는 것의 강화라고 하는 것을 약간은 좀 이제 책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가 주어지는 반응 자체가 결국은 자연스러운 강화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또 책마다 설명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정반응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자연스러운 강화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같이 보시고 되고, 과제가 아니어도 또 우리는 또 칭찬 여러 가지 또 강화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예시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식별, 자극, 구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뭐 다음 주에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하는 거에서 3단계가 주어지든 4단계가 주어지든 5단계가 주어지든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연속이란 시행 간의 짧은 기간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쭉 이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불연속, 비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이에게 지도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이게 뭘까요? 물어봤지요.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버스 뭐 장난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지고 놀아 라고 했어요. 정반응?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게 뭐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쉰대요. 잠깐 쉬고 몇 초? 3에서 5초?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뭘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타임. 그래서 강론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추후의 중도장애 강론에서는 짧은 휴식기를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를 시행간 간격이라고 한다. 시행간 간격을 두고 아동이 반응을 정확하게 능숙하게 할 때까지 시행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뭐야? 뭐 자동차 말을 못했어요. 그럼 아니야, 자동차라고 한번 말해볼까? 이게 뭐지? 하고 뭐 반응해요. 자동차라고 말해볼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는 것을 우리는 비연속 개별 시도, 불연속 시행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3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폐예요. 자폐 아이의 사례로 자폐 책에 근거해서 비연속 개별 시도는 이러한 내용이 따라다니더라. 첫 번째,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이에게 이게 뭐야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집중, 쳐다보는 거, 아니면 땡땡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니면 선생님이랑 눈 맞춤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주의 집중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주의를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의 센스예요. 주의 집중,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집중시키는 게 들어가면 자폐책이구나. 그럼 자폐책에 맞게 비연속을 써야지 라고 하지, 간격시도 뭐 나중에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학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대부분은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많이 보거나 눈맞춤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첫 번째 주의 집중. 자, 두 번째 자극 제시, 차별 자극 혹은 뭐 변별 자극 혹은 뭐 식별 자극 여러 가지로 쓰기는 한데요. 단계 명칭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쓸 때는 자극 제시라고 해서 책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자극을 제시할 때 아이에게 제공하는 변별,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 책상에는 책도 있고요. 지금 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여기 있는 기린 인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변별, 다른 거는 아니고 난 이것만 아이에게 지도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변별 자극, 차별 자극, 식별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변별 자극을 제시하고 명확하게 간결하게 앞에 있는, 잠시만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런 틀로 가더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걸로 발문이 주로 이루어져요.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슨 색깔이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걸로 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자극을 주면 학생이 반응, 그럼 정반응도 있을 것이고 오반응과 무반응이 있을 거구나. 그래서 자극 단서, 이것에 따라 아이가 정확하게 버스 아니면 장난감이라고 했으면 정반응을 보인 거지만, 만약에 오반응과 무반응 보일 때
보일 때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또 표현할 수 있게끔 지도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오반응, 무반응 땡땡 보일 수 있다. 학생이 오류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변별 자극과 함께 촉진 항상 이제 따라다녀요. 촉진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이 촉진 없이도 자극이 제시할 때 정반응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움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반응인 정반응을 보였을 때 잠시만요. 정확한 반응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로 쓰는 건데 어떤 책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뭐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한정지어서 설명하기는 하나 봐요. 근데 강화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과자를 주면 과자를 주면 되는 거고 장난감이면 장난감을 주면 되고 그래서 강화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쓸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아이가 이거 물어보는 주는 거 이게 결국은 큰 틀은 또 자연스러운 강화랑 연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 책에서 아니면 강사 선생님마다 비현석은 어떤 강화제 뭐 이렇게 또 나뉘어진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 책을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강화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는 책이 다르니까. 그리고 무반응이나 오반응이라고 하는 걸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간 간격, 아까 이게 뭘까? 그래, 자동차라고 해서 아이가 오반응, 무반응을 보였으면 자동차라고 말해볼까? 교정적 피드백, 자동차라고 말해볼까? 피드백 했어요. 잠시 쉬는구나. 짧은 시간. 자, 그리고 땡땡아, 이게 아까 뭐지? 라고 해서 또 반응 보고 정반응 했으면 이거 갖고 놀게 해주면 되는 거고 오반응, 무반응 보였으면 버스라고 말해볼까? 잠깐 또 쉬고 땡땡아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5초 정도 간격을 두고 개별 시행을 하는 건데요.